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탐사 성공률 20%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고요. 저는 5번 이전에 이미 성공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실패하더라도 얻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쏭달쏭한 경제 이야기, 그리고 꼭 알아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돼 있다는 소식 연일 지금 언론으로 보도되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저희가 경제적인 시각에서 좀 살펴볼 텐데요. 세계 15위권 산유국의 꿈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나눠볼까요? 아직은 가야 할 산이 멉니다. 기대감은 무르익고 있지만 넘어야 될 산들이 여러 개가 있죠. 매장량이 140억 배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억 배럴, 가스가 75%, 우리나라가 29년간 사용하고 석유가 25%, 우리나라 전체가 4년 동안이나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추정되고 있죠. 경제적 가치로 돈으로 따지면요. 2천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합친 거의 5배. 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추정량인데 어제도 우리가 잠깐 평론가들과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속된 말로 대박, 정말 대박이 나는 거고요. 중요한 건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는 것, 그리고 시추가 성공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시추가 일단 넘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산이에요.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노르웨이 시드릴과 시추 계약을 맺었다는데 투입되는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시추선이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더군요. 이제 착착 뭐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계약까지도 국정브리핑 이전에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성공을 하고 1단계를 넘은 것은 탐사고요. 앞으로의 과정은 이 탐사를 한 것을 가지고 탐사 시추를 통해서 실제 마지막 실증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이 판단을 통해서 상업적 개발을 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 2단계인 탐사 시추를 맡는 곳, 바로 시드릴이라는 노르웨이 곳이었었고요. 유명한 곳인가요? 예. 하고 시추선을 갖고 와야, 그러니까 시추선이라는 게 우리가 기둥이라고 할게요. 그 파이프라인을 박을 때 그냥 못 박잖아요. 배에서부터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배가 바로 시추선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 배가 알고 봤더니 2008년에 삼성중공업이 건조해서 이제 팔았던 그런 배다라고 해서 다시 삼성중공업의 배를 가지고 칠광구로 들어온다. 어떤 이런 좀 정성적 의미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과 한 440억 대의 계약, 뭐 600억 대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400억에서 한 600억 대 계약을 맞아서 이곳에서 이제 탐사 시추의 임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상반기께 5개의 봉 중에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뚫어서 나오면 더 빨리 오는 거고요. 이제 5개를 다 뚫었을 때 반가운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여기에 나온 이 시추 비용과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게 과연 상업적 개발을 할 만하냐, 안 할 만하냐. 이 판단까지 통과를 한다. 그러면 202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추에 들어갑니다. 막 엑소모빌 불러오고요. 예, 그리고 나서 2035년에 우리 손에 가스와 이 원유가 쥐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면 2035년에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최종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캐서 쓰는 게 싸냐, 사서 쓰는 게 싸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름이 나온다 쳐도 사서 쓰는 게 더 싸다면 굳이 돈 들여서 캘 필요가 없는 셈인데 하나 또 논란이 됐던 게요. 이게 워낙 꿈 같은 얘기여서 그럴까요? 일부에서 의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매장량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추정 결론을 내렸던 업체, 이 액트지오라는 미국 회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근거가 없다. 여기는 유령 회사다, 뭐 페이퍼 회사다 이런 논란들이 인터넷에 잠깐 일었거든요. 네.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 회사 대표가 한국에 오전 11시에 방한했습니다. 네. 오후에 기자회견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되면 좀 그런 의심이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국민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노르웨이 시드릴은 2단계 탐사 시추를 맡는 곳이고요. 그 1단계 애당초 여기에 140억 배럴이 묻혀 있냐 마냐 그 탐사를 했던 곳이 방금 앵커도 이야기했던 액트지오사고요. 저분이죠? 네, 그 대표가 이제 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휴스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뜨거운 뉴스니까 교민들이 아마 그곳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사진들이 막 인터넷에 네, 오르군요. 사진들도 오고 직원도 10명도 안 되는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맡기고 프로젝트를 줬냐라고 하는데 이후 산업자원부도 이 액트지오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 아마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액트지오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엑선모빌 등등의 원래 이 원유업체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컨설팅 회사고요. 아마 커리어 체크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차례 정도 뭐 괄목할 만한 것들도 탐사에 성공했던 이제 그런 레퍼런스 체크까지 했다라는 것이 산업자원부의 입장이고요. 전문가들도 페이퍼 컴퍼니처럼 아예 갑자기 온 그런 사는 아니고 네. 액트지오사도 이런 관련한 업무에서 나왔을 때 많이 좀 리스트에 있었던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도 이렇게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의구심이 커지니까 바로 와라라고 해서 이제 곧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한 뭐 3, 4시경쯤이면은 기자회견 내용과 결과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액트지오사 대표가 앱손, 그러니까 세계적인 엑슨모빌이죠. 엑슨모빌의 또 책임자까지 올라갔던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한번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네.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